CA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A 포지셔닝 맵을 실행합니다. CA 포지셔닝 맵. 데이터 연결, 노데이터로 가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약간 컴퓨터가 굼뜨는 경향이 있죠. 역시 같은 제조회사 2 소니까지 종합만족도 분석하지 않고요. 기술 통계 같습니다. 자, 집단별 통계 분석으로 오면 집단별 통계 분석에서 아까 CS 포지셔닝 맵, CS 포지셔닝 맵하고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컬 포지셔닝 맵은 대응일치 분석을 사용하는데요. 대응일치 분석은 교차표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교차표에서 행, 열 또는 전체에 대한 프로파일, 즉 비율이죠. 비율. 100을 곱하기 전에 그 프로파일, 그 프로포션 비율이라고 하는데 비율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삼아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포지셔닝 맵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포지셔닝 맵을 만들고 각각의 그 제조 회사별로 만족 요소별, 8개 만족 요소별로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단별 통계에 와서 보면 통계량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반응수를 누르면 이 각각의 반응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반응한 숫자인데요. 뭐에 반응한 숫자냐?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수. 그래서 반응수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게 결국은 이 제조회사별 이 카테고리하고 그 다음에 8개 만족 요소, 요거 8개 만족 요소 요거 간에 4와 5에 반응한 반응수가 될 거고요. 열 주자표 행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행을 기준 백분비로 한 프로포션,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행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거고 열 프로파일은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계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 프로파일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계산한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열 주자표를 할 거냐, 행 주자표를 할 거냐, 결국 여기에 있는 이제 주자표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주자표 이렇게 되면 이쪽을 전부 다 1로 만든 상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는 4 이상으로 할 거냐, 이 기준을 바꿔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기준을 바꿔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4와 같거나,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3으로 고쳐놓으면 3 이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 반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고요. 이퀄을 포함시켰다면 4,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되고 4에 반응한 퍼센트다. 그러면 이퀄로 바꿔주면 그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니까 이퀄 들어간 상태로 표현을 해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트는 갭 어널리시스하고 같은 건데요. 갭 어널리시스 앞에서 할 때 전체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했었죠. 물론 여기서 전체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값 보이기 하면은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수점이야 2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게 소니죠. 여기
선은.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고요. 자사가 삼성이면 삼성에다가 하이라이트하고 LG면 LG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선을 두껍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반응수에 대한 통계량을 갭도표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현한 열 조작 행 프로파일을 보는 거고, 여기는 열 프로파일을 보는 거고, 여기는 전체 프로파일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열 전환을 눌러보면 행과 열이 뒤바뀌어져요. 물론 이제 범열을 지금 감췄기 때문에 그런데 범열을 보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건 좀 모르죠. 뭐 이렇게까지 올리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제조회사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림이 결정이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도표 복사하기에서 도표를 복사한 다음에 가져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긴 반응 및 프로파일 선도표, 이건 탑 N의 반응수를 도표로 표현한 건데요. 결국 뭐 탑 N의 반응수로 표시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3보다 같거나 클 거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가 마음에 안 들죠. 다시 껐다 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뭐 넓게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탑 N 퍼센트 왔다 갔다 뭐 그때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단 변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 집단이다. 그럼 고객 집단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집단별 통계에서 여기서도 고객 집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데이터 삼아서 콜레스판던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꿔도 역시 집단별 통계에서 결과하고 같아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셔닝 맵으로 와서 소유 제품 2였으니까 소유 제품 2로 넣으면 실행해서 다시 적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도한 상태를 보면 무슨 뭐 LG, 삼성 이런 거는 뭐 기능 다양성, 조작 편리성은 대우 쪽에 가깝게 돼 있으니까 대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조작 편리성이 가장 프로파일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 다양성이죠. 기능 다양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원점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점으로 놓고 이게 첫 번째고, 그렇죠? 첫 번째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로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것일수록, 즉, 조작 편리성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체크를 했을 때, 대우를 기준으로 보면 대우가 지금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메트릭 플롯, 즉 대칭적이거든요. 이게 전체 프로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행 로 플롯인데 전체 시메트릭 플롯을 했을 때는 화살표가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 제품 제조회사별 그 다음 만족 요소라는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이건 대칭적 관계고 로 플롯으로 이렇게 해주면 만족 요소가 소유 제품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데 제조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건 논리적으로 좀 어폐가 있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메트릭 컬럼 플러스로 와서 컬럼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시메트릭 컬럼 플러스를 클릭하면 소유 제품 즉 제조회사별로 만족도 요소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살표를 받는 쪽은 종속 변수고 이건 설명 변수로 보겠다는 거죠. 제조 회사별로 어떠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설명력이 80%니까 2차원 공간으로 표시된 그런 상황이 원래는 몇 차원 공간에 있는 걸로 보는 거냐면 이게 만족 요소가 8개고 제조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거는 원래 5차원 공간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차원 공간상에 있던 것을 지금 2차원 평면에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에러가 약 20% 정도의 분산을 손실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100%는 없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해보면 100%가 있을 리도 없고, 만약에 100이 나온다면 그럼 변수를 2개만 가지고 했거나, 차원이 변수가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10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변수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건데 2차원도 축소했을 때 100이 됐다면 3차원 공간상에 평면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죠. 거의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통 뭐 스케일을 동일하게 해놓고 보는 것이 약간의 그림의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x축이 마이너스 플러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자체도 이 안에 그 플랫 에어리어의 이 영역을 거의 정사각형에 맞도록 비율을 조정해서 지금 크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 스케일을 자동으로 한다면 이거 마이너스 1.5고 3이고 2.5면 이쪽이 훨씬 더 높죠. 실제 길이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같다고 표현이 된 건데, 스케일 길이는 서로 다르게 된다면 당연히 한쪽은 늘어나 보이고 한쪽은 축소돼 보이고 이쪽은 늘어나 보이는, Y축은 늘려져서 무슨 고무판 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되면 당연히 그림이 왜곡이 있기 때문에 XY 스케일을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림을 읽어야만이 왜곡된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림이라는 것은 잘 못 보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제가 어떻다 그랬죠? 초보자는 그림의 이 플랫 에어리의 안쪽 부분을 먼저 보지요. 그리고 나머지 별로 보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축의 XY의 축의 스케일을 먼저 확인하고, 즉 미니멈과 맥시멈의 이게 그 레인지, 뺀 길이, 이 레인지를 확인하고, 여기도 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죠. 여기의 레인지와 여기의 레인지가 서로 다른데 실제 그림에서의 X축과 Y축의 그 디스플레이 길이하고 레인지하고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건 착각의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보고서를 볼 때도 X축, Y축을 먼저 봐서 실제 그림에서의 표현된 실제 이 길이, XY축의 길이하고 이 스케일의 길이가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림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지요. 다른 보고서를 볼 때 그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되게 보고서를 보면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출력되는 대로 그림을 캡처를 해서 그냥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따지다 보면 다들 뭐 다시 그려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어시메트릭 컬럼 플랫, 로우 플랫이 있는데 어시메트릭 컬럼 플랫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제소 회사니까, 자, 컬럼 플랫을 클릭하고 나면 바로 여기 화살표를 맞는 건 종속변수고 이쪽은 독립변수니까 제조 회사를 독립변수로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독립변수를 먼저 언급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럼 삼성은 어떤 것이, 즉 삼성하고 가깝게 플랫되어 있는 이 점들이 삼성이라고 반응한 프로파일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거리를 따져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 변수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시메트릭 플랫은 양쪽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 받는다 그런 개념 없이 표현할 때 시메트릭인데, 일반적으로 시메트릭으로 표현하고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를 고정해서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는 디자인,
그 다음에 소니가 디자인인데 소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격하고 AS는 소니 입장에서는 프로파일, 즉 비율이 상당히 적죠. 가장 적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강점보다 이 소니를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다면 소니는 디자인, 그 다음에 뭡니까? 선명도, 뭐 이런 것들이죠. 선명도, 그 다음에 음질 등등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소니를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그죠? 원주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면 대우는 조작 편리성이 가장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대우는 음질, 이런 가격,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니까요. 사와 후에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 수 가지고 이게 콜레스판던스 어널리시스를 해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LG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원처럼 그려야 되겠네요. 원처럼. 그래서 가장 멀리 걸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개발할 때는 이 원점을 표현하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이것을 독서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 집단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역시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탈형, 충성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형, 충성형이다 이런 거는 결국 LG를 기준으로 했다고 본다면 충성형 고객들은 AS, 그죠? 디자인, 조작 편리성, 기능 다양성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그죠?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가격은 좀 떨어지죠. 가격은 상당히 멀리 가 있네요.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는 고객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가격에 대해서 만족한다. 보통 가격은 싸게 해도 더 싸게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싸지 않는 한은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유도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든 얘기입니다. 이상 콜레스폰던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